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습니다. 0.6%, 0.4%씩 하락하였고요. 오늘도 1% 이상씩 이렇게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로부터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험을 줄기 위해서 이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5월 17일, 수요일, 5월 20일이죠. 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5월 20일 날 발표가 날 거고요. 그때 이제 금리에 대한 그 흐름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에서 금리를 바로 올릴지 조기 상승을 시키지 않을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모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금리를 좀 빨리 올릴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좀 더 관망을 하겠다라는 점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직 그 금리 인상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애매한 포지션으로 또 위치를 잡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이 유동성 장세가 추가로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고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증시는 고점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이상 뭐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20%, 30%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향 추세로 돌파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이평선들을 모두 아래로 돌파를 하고 슬슬 이제 21선과 61선이 벌어지는 형상이 나오겠죠. 그때쯤이면 그냥 증시를 다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매한 구간이니까 계속 지켜볼 거고요. 또 기분 나쁘게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월봉이 음봉으로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4포인트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애매한 위치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코스닥은 이미 고점 돌파를 한번 한 뒤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얘는 잠깐 샀다가 다시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물로 인해서 주로 증시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바로 이제 회복을 좀 강하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일본 증시와 똑같이 움직였네요. 지금 선물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더 많이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 나스닥은 또 이렇게 0.5% 정도씩, 0.4%씩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도 마찬가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에 안정이 찾아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외환도 계속 상승해서 오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고점까지 또 상승을 해버렸고요. 달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떻게 그 회의록이 발표가 날지 주목을 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올랐고요. 12,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상승 마무리한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산중공업은 하락 바닥 근처에서 주가가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지금 흔들어 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12,000원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21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때처럼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다지고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돌파를 실패하고 하락을 더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때와 같은 움직임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이 합병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그 합병 이슈가 마무리될 쯤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60일선 근처로 해서 주가를 좀 형성시키다가 21선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과 월봉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월봉은 꾸준히 위태위태하게 60월봉선 지키고 있고요. 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아무래도 양봉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도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 연속 쌍매도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쉽사리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사모펀드가 두산중공업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양을 보았을 때는 그래도 오히려 매수 쪽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매수 포지션인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매수가 살아있다. 하지만 이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이 좀 공매도를 치면서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데요. 그 기점에 대해서는 제가 7월 이 신주 발행, 그 발행 이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또 상당히 많이 쌓였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를 뭐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두산중공업을 공격을 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425만 주로 잔고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425만 주. 지금 벌써 170만 주 기준에서 공매도 거래 재개되자마자 쭉 늘려가지고 한 250만 주 정도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매도 거래량이 많고요. 오늘도 또한 전체 46만 주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대비 거래가 250만 주 전체 거래량에 대비 46만 주면 엄청나죠. 실제로 그 퍼센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용에서 공매도를 보게 되면 공매도 비율이 18%고요.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11%, 15%, 17%, 5, 9, 6, 17, 28, 14, 18 이렇게 10% 밑으로 거래된 적이 단 3번밖에 없고요. 5% 아래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게 공격인지 의도적인 하락을 시키고 공매도 잔고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 신주 발행을 이용한 공매도 상환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일부러 공매도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을 주가를 누르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악화되어서 아니요. 뭐 두산인프라코아 매각을 실패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지금 신사업을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공매도가 악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어차피 상환을 하긴 할 겁니다. 그 시기가 뭐 저는 7월로 보긴 합니다만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더 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좀 공매도 잔고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상세는 외국인은 16만 4천 주 매도로 잡혔고요. 외국인 보율은 8% 정도. 대차 잔고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빨리 이제 공매도 상환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 제가 상승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소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좋은 소식이 떴거든요. 유럽에서 폐자원 에너지 화학 플랜트 이단 수주. 그래서 폴란드의 최대 규모 바르샤바 WT인가요? 플랜트에 설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폴란드에서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를 수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패전 에너지와 플랜트를 연이어서 수주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요. 그래서 최근 독일 자회사인 두산 렌체스가 EPC사인 포스코 건설과 폴란드 바르샤바 WT 플랜트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주 금액은 670억에 해당되고요. 이번 공급 계약은 지난해 8월에 2,200억 원 규모 폴란드 올슈틴 WT 플랜트 10월 1200억 규모 독일 딘스라켄 WT 플랜트에 이어서 유럽 WT 시장에서 세 번째 수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플랜트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에서 유럽이 지금 선제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 기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작년에 2건 그리고 올해 또 1,000억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670억 같이 수주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패전 에너지 플랜트라는 것을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뭐 해수 담수화 강자적,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해상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액화 플랜트, 그린 수소 클러스터, 그 다음에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가스 터빈, 이를 이용한 가스 화력 발전소죠. 가스 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사는 준비는 안 했지만 이제 공군에서도 두산을 이용한 어, 군사용 드론을 또 도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드론이 이제 두산 수소 드론이 채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산 쪽이 이 친환경적으로 아주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미래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를 투자하는 만큼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막 이제 구멍을 메꾸고 땅을 이제 다지고 있는 참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기업이 보여줄 것은 웬만하면 지금 다 카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제가 좋게 보고 있고요.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크게 보았을 때 이만큼 올랐다가 잠깐 꿈틀 그래서 뭐 신주가 발행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전성기로 가기 위해서는 2만원, 3만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